5개의 문장이 모여 한 사람의 이름을 만든다. 그러나 그 이름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움직이는 사람들의 합이다. 몽골의 노스트라다무스, 알탄 침바트를 아시나요? 2025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치권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정당 재편, 예상치 못한 변수들까지 모든 것이 안개 속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의 시기에 인터넷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시 회자되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몽골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예언가 알탄 침바트. 그는 생전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지만 그의 예언은 마치 한국의 미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목민 소년에서 예언자로 전설의 시작. 알탄 침바트는 1953년 몽골 중부의 작은 초원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대대로 샤먼 무당 전통을 이어오던 유목민이었죠. 그가 태어난 날 마을에는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던 붉은 달이 떴다고 합니다. 이 붉은 달은 몽골에서는 세상을 뒤흔들 변혁의 아이가 태어나는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보통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말과 늑대, 독수리의 눈빛을 읽었고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5살이 되던 해 마을에 이상한 병이 퍼졌지만 그는 유일하게 병에 걸리지 않았고 병에 걸린 동물들의 방향을 따라가면 샘물이 있다는 그의 예언은 실제로 적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작은 탱게르 하늘의 아이라고 불렀고 알탄 침바트는 점차 몽골 전역에서 샤먼과 불교의 수련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소련의 붕괴를 예언한 남자. 그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1987년이었습니다. 당시 몽골 국영 라디오 방송에서 알탄 침바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쇠로 만든 성이 영원할 거라 믿지만 강은 북쪽에서 무너지고 붉은 별은 눈밭 위에 떨어질 것이다. 이는 정확히 4년 뒤 1991년 소련 붕괴와 몽골 내체제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었죠. 그는 이 예언 이후부터 몽골 정계와 군부 고위층의 비공식 자문가로 활동하며 몽골뿐만 아니라 러시아 극동 지역 티베트, 심지어 중국의 소수민족 사회에서도 현자 혹은 천문 선지자로 불리게 됩니다. 단 하나의 예언서, 그리고 한구. 알탄 침바트는 자신의 예언을 거의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입으로 전하거나 특정 사람에게만 전수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2009년 그의 사망 직후 후계자인 한 라마승이 몽골 국립중앙도서관에 비공개로 보관된 예언 문서를 한 권 공개합니다. 놀랍게도 이 문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을사년 6번째 달, 태극의 물결이 거꾸로 흐르고 백이의 산에서 내려온 이가 칼이 아닌 붓으로 세상을 다시 그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을사년, 바로 2025년입니다. 그리고 6번째 달, 즉 2025년 6월은 한국의 정치적 분수령이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태극의 물결은 명백히 대한민국을 의미합니다. 백이의 산은 백두산 혹은 백이민족 한국 민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칼이 아닌 붓은 무력이나 강압이 아닌 사상, 언어, 메시지 혹은 그를 통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겠죠. 당시 이 예언은 한동안 주목받지 않았지만 2024년 말부터 정치적 변수가 급격히 발생하고 후보들의 면면이 그 예언과 묘하게 겹쳐지면서 알탄 침바트의 이름은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미래를 본 것일까? 예언이란 과연 믿을 만한 걸까요? 많은 이들이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현상도 존재합니다. 소련의 몰락을 4년 전에 암시, 티베트의 대지진을 정확한 날짜에 예고, 2020년 전 세계가 숨을 쉴 수 없는 해가 될 것이라 말한 예언. 이런 전적들 속에서 그의 2025년 한국 예언은 단순한 흥미거리로만 보기엔 너무나도 날카롭고 시기적으로 섬뜩한 정확성을 보입니다. 2025년 을사년의 저주가 돌아온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을사년이란 단어만큼 고통스럽고 섬뜩한 상징은 드뭅니다. 1905년 을사년. 그해 겨울 한국의 외교권은 강제로 박탈당하고 나라의 주권은 외세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이후 역사 교과서에는 매국의 해, 망국의 서막, 민족 비극의 해라는 이름이 을사년과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2025년 역사적으로 120년 주기를 가진 을사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단순한 연도상의 우연을 두고 고대 동양 사상과 예언자들은 절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을사년의 정체 예순갑자와 국가 운명의 교차점. 한국과 중국의 고대 사상에서는 시간을 예순갑자로 구분합니다. 을사는 그중 42번째 해로, 을은 천간에서 부드럽지만 끈질긴 풀, 사는 지지에서 뱀을 뜻합니다. 동양 역술에선 을사년은 겉은 유순하지만 속은 치명적인 해로 불리며 특히 민족적 갈등, 외세 개입, 제도 붕괴, 정체성 혼란이 겹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놀라운 건 역사를 보면 이 해에 유독 한국의 국운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1905년 을사년 나라가 없어진 해,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체결. 고종 황제조차 몰랐던 밀실협약이었습니다. 외교권은 일본에 넘어갔고 조선은 사실상 국채고 뒤를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5일 후 민영화는 자결로 항의했고 이후 1년간 12명이 넘는 고위 관리들이 순국했습니다. 조선은 그때부터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 국민의 분노는 이때부터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을사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한국인 목소리를 빼앗긴 침묵의 시작이었습니다. 뱀이 다시 고개를 드는 해 2025? 그렇다면 2025년의 을사년은 어떨까요? 이미 2024년 후반부터 대한민국은 심상치 않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청년 세대의 붕괴된 희망, 정치권의 신뢰 붕괴, 여야를 떠나 대안 없는 구조적 위기, 급격하게 부상한 신흥 세력과 2036원자 이탈 현상, 여기에 더해 기성 정치인들의 스캔들, SNS를 통한 정보 통제 불신, 해외 자본의 유입과 국내 기업 주도권 상실 등은 예언자들이 말한 외세의 개입, 주권의 뒤틀림을 연상케 합니다. 단순히 과장이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징조들이 2025년 을사년의 그림자와 일치하는 모양새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하는 제2의 을사, 알탄 침바트만이 아닙니다. 을사년에 대한 경고는 다양한 예언자들과 사상가들 사이에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일본의 민속예언서 카노 요시노의 궤도에서는 2025년 한국에서 말없이 미끄러지는 전환이 일어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무속계에서는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2025년이 되면 청와대보다 더 큰 변화가 온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CIA 내부 보고서에서도 2025년 전후로 한반도의 정치체제 재편과 사회질서 재조정이 자발적이면서도 외적 요인에 의해 급변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을사년을 재앙이 아니라 붕괴를 통한 새로운 정립의 기회로 해석합니다. 정치만이 문제일까? 제도의 붕괴, 정체성의 혼란. 을사년의 진짜 공포는 정치적 충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국민 내부의 갈등과 분열입니다. 청년과 노년 세대 간의 가치 충돌,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소득과 교육, 언론에 대한 불신, 정당보다 유튜브를 믿는다는 세대. 이것은 단순히 정권 교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철학, 정체성, 시스템 전반을 다시 써야 한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1905년의 을사늑약 이후 우리는 단지 외세 때문만이 아니라 내부의 준비 부족과 국민 통합 실패로 무너졌듯이 말입니다. 2025년 6월 붉은 달이 뜨는 그날. 2025년 6월. 이 시기엔 실제로 개기월식, 즉 붉은 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탄 침바트는 말했습니다. 을사년의 두 번째 붉은 달,
검은 파도가 백두를 삼키고 그 물결 위에 올라선 자가 칼이 아닌 붓으로 태극을 그릴 것이다. 과연 그가 말한 두 번째 붉은 달, 그리고 검은 파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회적 혼란, 국민 정서의 격동, 혹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 이 모든 요소들이 겹치는 시기에 우리가 맞이할 선택은 단순한 선거를 넘어 국가 전체를 새로 그릴 판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언서에 기록된 개띠의 남자는 누구인가? 몽골의 예언자 알탄 친바트는 생전 유일하게 남긴 예언서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뒤바꿀 인물에 대해 암호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는 개의 해에 태어나 백의의 민족의 뿌리를 두었으며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을 살펴 글을 새긴다. 그가 탑 위에 서면 태극은 뒤집히고 노래는 다시 시작된다. 이 예언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개의 해에 태어난 남자, 즉 개띠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대한민국을 재구성할 존재임을 은유적으로 암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개띠의 사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예언이 암시하는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현실 속 정치 지형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개띠의 범위는 의외로 넓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개의 해에 태어났다는 말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출생연도는 아래 중 하나일 수 있죠. 1958년생 무술년, 1970년생 경술년, 1982년생 임술년, 1994년생 갑술년, 2006년생 병술년. 현실 정치권에서 이 연도에 해당하는 인물은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예언서는 이 중에서도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을 살펴 글을 새긴다. 즉, 기존 권력에 굴하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글, 말, 사상으로 해결하려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언론인, 지식인, 시민운동가 혹은 대중 담론을 주도하는 인물일 가능성을 열어두죠. 글을 새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몽골과 티베트 예언의 전통에서는 붓 혹은 글은 늘 권력에 저항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칼이 아니라 글로 역사를 바꾸는 인물. 그는 무력이나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감정과 사유를 움직이는 말로 승부하는 인물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기존 정당 틀 밖의 정치 행위자, 유튜브,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정치 영향력, 글과 말, 강연, 영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리더십, 대중 정서에 민감하고 기득권 체제를 비판하는 비주류형 지도자. 즉, 이 예언의 개띠의 남자는 단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닌 정치 담론의 언어 자체를 바꾸는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탑 위에 선다는 표현의 상징성. 예언서에서 그가 탑 위에 서면 태극은 뒤집힌다고 적힌 부분은 해석자들 사이에서 매우 논란이 되었습니다. 몽골 전통에서 탑은 시공간을 관통하는 기도처이자 권력의 정점입니다. 따라서 탑 위에 선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의적 의미를 지닙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다, 대통령이 된다. 시대 담론의 꼭대기에 선다, 사상적 주도권을 쥔다. 정신적 탑, 국민들이 의지하게 되는 상징적인 지도자. 즉, 그는 형식적 승리가 아니라 의미의 승리를 가져오는 인물입니다. 기존 권력과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지만 결국 국민의 정서적 대표자가 되어버리는 일종의 카리스마형 인물인 셈이죠. 실제 후보들과 예언의 교차점. 이제부터는 조금 현실적인 시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 지형을 보면 두 가지 흐름이 맞서고 있습니다. 기성정당의 대표 주자들, 탄탄한 조직과 자금, 경험을 갖춘 기존 정치인들. 비정치권 출신의 신흥 세력, 대중의 인기를 바탕으로 급부상한 정치 외부자들. 예언에서 묘사되는 개의 해에 태어난 붓을 든 탑 위에 선 인물은 부자에 더 가까운 인상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예언과 일정 부분 부합할 수 있습니다.
1982년생 사회운동가 출신, 유튜브 기반의 영향력을 가진 신의 정치인, 정치권 바깥에서 활동하다 대중적 요구로 등장한 언론인 출신, 혹은 아직 공식 무대에 등장하지 않은 제3의 인물, 즉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대기자. 지금도 정치 유튜브, 각종 사회운동 채널을 통해 이미 국민 사이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 비정치인 출신 인물들이 존재하죠. 그들이 탑 위에 서는 순간 예언은 실현된다고 봐야 할까요? 붉은 개, 개기월식, 그리고 개띠의 운명.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2025년 6월의 개기월식과 예언의 겹침입니다. 붉은 달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닌 전통적으로 왕조의 전복이나 권위체제의 붕괴를 암시합니다. 그 시기, 개띠의 사내가 등장해 붉은 달 아래서 연설을 한다면? 칼이 아닌 붓을 든 그가 선거 유세가 아닌 시민의 광장에서 직접 말한다면? 그날은 단순한 선거일이 아니라 정말로 국군의 방향이 전환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결론,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 알탄 친바트의 예언은 퍼즐처럼 조각나 있지만 하나하나가 지금의 대한민국과 너무도 묘하게 겹쳐집니다. 개띠의 남자, 붓을 든 자, 탑 위에 서는 자, 대중 감정을 정확히 읽는 존재, 기성 정치의 문법을 부정하는 인물. 우리는 어쩌면 이미 이 인물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무대 밖에 있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6월, 붉은 달이 뜨는 날, 그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알탄 친바트의 예언은 단순한 신화가 아닌 현실의 역사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몽골에서 발견된 2025년 한국 지도. 2019년 몽골의 고대 도시 카라코룸 인근. 이곳은 13세기 칭기즈칸이 수도로 삼았던 전설의 땅입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유목 제국의 중심지였던 이곳에서 한 무리의 불교 학자들이 폐허가 된 사원 유적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 발굴단은 단순히 오래된 석조 불상과 제단 털을 찾고 있었지만 그 중 하나의 무너진 불탑 바닥에서 믿을 수 없는 물건 하나가 나왔습니다. 마치 종이처럼 얇은, 그러나 낡지 않고 완벽히 보존된 가죽 문서. 문제는 그 문서 위에 그려진 형상이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윤곽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재현한 지도였던 것이죠. 문제의 문서 청명예장이라는 이름. 이 지도는 이후 몽골 국립박물관의 비공개로 보관되었고 해외 언론에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우연히 SNS에 유출된 한 장의 흐릿한 사진이 학계와 예언 연구자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 사진의 문서 하단에는 몽골 문자와 한자가 혼용된 형태로 다음과 같은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맑아질 것과 미리 정해진 질서를 기록한 지도. 이를 해석한 학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지리 지도라기엔 너무 정치적인 기호와 상징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에 찍힌 붉은 점, 그리고 서울이 아니다. 무엇보다 논란이 된 건 지도 중앙에 새겨진 붉은 점의 위치입니다. 처음엔 모두가 서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위도와 경도를 분석한 결과 그 붉은 점은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내륙, 정확히 말해 세종시와 공주 사이 어딘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더 기이한 건 그 붉은 점 근처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태양이 떠오르는 땅. 칼 없는 승부가 시작될 곳. 이 구절은 곧바로 예언자 알탄 친바트의 필체와 문체로 연결되었고 그의 예언서에 쓰인 상징적 문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붉은 점의 의미는 권력의 이동설. 전문가들은 이 붉은 점이 단순한 위치 지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 이동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된 행정수도 이전, 국토균형 발전, 분권형 헌법 개정론까지 이 모든 움직임이 서울에서 벗어난 새로운 중심지, 즉 세종시 중심의 권력 재편 가능성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부터 다시 불붙기 시작한
세종 완전 행정수도화 논의, 국회 이전 특별법 개정 시도, 심지어 차기 대통령 선거와 연계된 수도권 비수도권 갈등까지. 이 붉은 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닌 정치권과 민심이 교차하는 진짜 격전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몽골의 한국에 예언 지도? 가장 큰 미스터리는 이것입니다. 왜 하필 몽골, 그것도 13세기 불교 사원에서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암시하는 예언 지도가 나온 것일까요? 이를 두고 일부 연구자들은 고대 몽골 불교가 보유했던 천문역법 자료와 아시아 전역 예언 지식의 교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티베트 몽골 고려로 이어지던 샤먼 불교 복합 전통 안에서 한국의 천손민족 사상이 영향을 주고받았고, 그 속에서 고려 이후 조선까지 예언적 예술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지도는 단순한 예언의 산물이 아니라 몽골왕국 사이 오랜 정신적 연결의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번째 태양의 정체는 무엇인가? 지도에는 네 번째 태양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해석은 분분합니다. 첫 번째 태양 건국 1948년, 두 번째 태양 1987년 민주화 체제, 세 번째 태양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 그렇다면 네 번째 태양은? 많은 해석자들이 이것을 2025년 이후 등장할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대통령제와 국회제의 융합형 통치 시스템, 지방분권과 시민 직접 정치 강화형 모델, 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제3공화국 체제. 이 새로운 태양은 한 인물의 등장이 아니라 체제 그 자체의 전환을 뜻합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세종공주건에 찍힌 붉은 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된 문양들 누구를 위한 지도였나? 그 지도에는 한반도 윤곽 외에도 이상한 문양과 상형 기호들이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몽골 전통 별자리, 일부는 불교의 천수경 도식, 그리고 일부는 아직 해독되지 않은 고려식 한자 상형입니다. 가설에 따르면 이 지도는 특정 인물에게 전달될 예언의 지도였으며,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인물이 해독해야 비로소 작동하는 정신적 자물쇠라는 설도 제기됩니다. 즉, 이 지도는 개띠의 남자에게 전해지기 위한 설계도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몽골을 잇는 비밀단체의 존재? 몽골의 광대한 초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분주한 도시들.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정신적으로는 묘하게 이어져 있다는 이 두 나라는 의외로 오랜 역사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몽골 제국이 고려에 침입했던 침략의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려 왕조는 13세기 이후 몽골 왕실과 혼인동맹을 맺었고, 그 결과 몽골 황족의 피가 조선 왕가의 핏줄에까지 이어졌다는 설도 존재하죠. 그런데 최근 학계와 미스터리 연구자들 사이에선 이러한 역사적 연관을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연결로 보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알탄 친바트와 연결되어 있다는 비밀 조직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탱게르의 기록자들, 즉 하늘의 기록자들. 그들은 누구인가? 환상의 공동체 탱게르의 기록자. 탱게르는 몽골어로 하늘 또는 신의 뜻을 의미합니다. 몽골 샤먼 전통에서 탱게르는 인간의 행동과 역사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초월적 존재 또는 우주의 질서 그 자체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뜻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자들이 바로 탱게르의 기록자들입니다. 이들은 수백 년 전부터 존재해왔다는 전설 같은 존재들로, 기록자들은 특정한 예언, 징조, 천문 현상, 인간의 움직임을 엄격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이를 하늘의 열람자라 불리는 인물에게 전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단체가 20세기 중후반 이후 대한민국을 향해 집중적인 기록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한 그들,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의 한 비공개 보고서에는 1950년대 이후
매년 같은 시기에 소수의 기록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복궁, 종묘, 강화도 만이산, 지리산, 천왕봉, 그리고 제주 한라산 등 고대 신성지라 여겨지는 장소들을 일정한 순서로 방문하며 기이한 도구로 방위, 풍속, 별자리의 위치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매년 6월 음양의 전환이 극대화되는 시기에 한국을 찾아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고요히 서서 기록을 남기는 의식을 치렀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공식적인 단체도 종교단체도 아닙니다. 기록자들은 자신들의 예언이 정치에 사용되길 원치 않으며 단지 흐름을 남기는 자들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